스플렁크 시큐리티 업데이트를 주제로 스플렁크 이교선 매니저께서 먼저 발표하신 후 이어서 최대수 매니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플렁크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교선 부장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스플렁크가 이제 보안 영역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팬텀 솔루션은 이제 보안 관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실제 올해 4월에 인수를 하고 이제 10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저희 스플렁크 코리아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관련 비즈니스를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엔지니어들의 기술셋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서 현재는 국내에서 팬텀 솔루션을 열심히 이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어떻게 보안 관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기타 저희가 보안 관련된 제품, 이제 스플렁크 ES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저희 최대수 매니저님께서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플렁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안 영역에서 크게 두 가지 제품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맨 밑단에는 이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기종 보안 로그들을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룰을 통해서 보안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들을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플렁크 ES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수한 팬텀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 ES 뒷단에서 독립된 인스턴스로 동작하는 제품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로우 데이터들을 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ES에 있는 룰을 돌리면서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보안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들, 이벤트들을 한번 걸러내서 데이터들을 뽑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데이터들을 스플렁크 팬텀이 준시 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여서 만약에 해당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형화된 대응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형화된 대응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팬텀 솔루션을 인수한 이유는 이제 보안 업무 자동화라는 부분이 점점 더 고객에게 많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사이버 범죄, 어떤 보안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보안 대응을 담당하시는 인력은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한 명의 인력이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경고라든지 인시던트 숫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쪽에서도 뭔가 솔루션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현재는 이제 중요한 추세로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렁크는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영역을 이제 SOAR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가트너에서 정의한 어떤 명명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해당 솔루션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SOA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장 큰 기능은 이제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 데이터라든지 경고를 이제 준시 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표준화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SOA 영역 자체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술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1%의 고객만 SOA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2020년이 되면 15%로 늘 것으로 이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보안 쪽에서도 업무 자동화를 수행하는 부분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보안 업무 쪽에서 SOA가 적용된 부분, 이제 이런 화면들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4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레이어를 이제 원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화벽이라든지 IPS, IDS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중간에는 이제 통합 관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에서 생성되는 로그들을 수집하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룰을 통해 감지를 수행하는 SIEM 솔루션이 대표적이겠죠.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뭔가 통합 관제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SIEM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보안 어떤 위협을 탐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수행하시고 이제 관련된 대응들을 수행을 하시죠. 관련된 대응이라고 한다면 뭐 IP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파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현재 SOA가 미적용되어 있는 전체적인 보안 업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이 2개의 레이어는 현재 SIEM 솔루션, 뭐 스플렁크 SIEM 솔루션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벤더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든 대부분 자동화된 형태대로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의사결정과 실제 대응하시는 부분들은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개입을 하셔서 실제 수작업 형태대로 처리를 하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OA를 적용을 한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과 대응하는 부분들도 모두 솔루션이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저희가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어디까지 써서 자동화를 할 것인지는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좀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 전체 자동화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한 80% 정도만 자동화 처리를 하고 나머지 20%는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팬텀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저희가 이제 IT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IT 컴포넌트 레이어로 좀 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왼쪽에는 이제 원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천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SIEM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저장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룰을 돌려서 뭔가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노터블 이벤트라든지 오펜스라는 이름으로 보안 관제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안 관제팀에 계신 분들은 노터블 이벤트라든지 이런 오펜스 정보들을 갖고 뭔가 추가적인 조사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팬텀 솔루션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런 SIEM 솔루션이 생성하는 노터블 이벤트랑 오펜스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팬텀 자체가 갖고 있는 레포지터리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팬텀 레포지토리에 저장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벤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한 이력들을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공유를 해야지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이제 팬텀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터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와 대응되는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플레이북은 저희가 어떤 보안 관제 관련해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IT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플로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터블 이벤트가 팬텀에서 수신을 하면 딥에 저장을 하고 관련된 플레이북을 수행을 하는 거죠. 플레이북에 있는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노터블 이벤트 안에는 아주 의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공격했던 공격자의 IP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파일이 있다면 파일의 해시값이라든지 URL 등 의미 있는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필드 값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값을 기반으로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사일런스라는 툴과 연결을 한다든지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외부 툴과 함께 연결을 수행을 해서
실제 이 IP 정보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IP 값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후에 이번에서 나온 결과값을 갖고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IP를 차단한다든지 혹은 어떤 파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북이 저희가 미리 정의를 해놓는다면 실제 노터블 이벤트라든지 오펜스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는 게 저희 팬텀이 제공하는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에서 팬텀을 사용해서 이런 보안 감지 업무를 자동화해서 사용하시는 고객이 있는데 피싱 이메일 감지하고 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팬텀을 통해서 자동화 처리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케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피싱 이메일을 탐지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혹시 피싱으로 의심되는 이메일을 우리가 받는다면 해당 이메일을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좀 전달을 해달라라는 캠페인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제 캠페인을 많이 수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메일로 전달받은 어떤 피싱으로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으면 보안 관제팀에서는 해당 이메일이 실제 피싱 이메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팬텀을 갖고 어떤 이런 오토메이션을 수행하시기 전에는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안팀에서 계신 분들은 실제 조사할 새 피싱 의심 이메일이 왔다라는 이런 이벤트를 이메일 서버로부터 받고 이제 하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피싱으로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해당 이메일 내에 있는 첨부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추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첨부 파일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악성 코드를 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첨부 파일을 추출한 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쿠쿠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쿠쿠라는 서비스는 어떤 파일을 올려놓으면 해당 파일이 악성 코드를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쿠쿠 서비스를 통해서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메일 내에는 이메일을 보냈던 사람의 어떤 도메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에 여러 가지 이제 URL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RL 정보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한 후에 URL 평판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이 URL 평판 검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이 URL이 어떤 뭐 알려진 문제가 있는 URL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IP 평판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실제 이메일을 보냈던 발신자의 IP라든지 어떤 이메일을 전달했던 어떤 에이전트가 관련된 IP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이메일에서 추출을 해서 IP 평판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때는 탈로스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고요.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 피싱 이메일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한 후에 실제 이것이 피싱 이메일로 판단이 됐을 때 우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스플렁크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이메일을 받았던 우리 회사의 어떤 사용자 정보들을 모두 다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제 이메일이 피싱일 경우에 우리 회사의 어떤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플렁크에 있는 로그들을 갖고 쿼리를 던져서 리스트를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네 가지 단계를 수행한 후에 실제 이 이메일이 피싱 이메일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응하는 이제 작업들을 수행을 하시겠죠. 첫 번째는 IP를 가지고 어떤 방화벽에서 IP를 차단하는지 프록시에서 URL을 차단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익스체인지 서버 같은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해당 피싱 이메일들을 삭제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이메일이 피싱 이메일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달라라고 던졌지만 실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안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좀 해줘라고 그냥 단순하게 요청을 했지만 한 8개의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서
이 이메일이 실제 피싱 이메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좋지 않은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작업으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한 건의 어떤 이런 피싱 이메일을 감지하고 좋지 않은데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작업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 저희 팬텀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앞에 보셨던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처리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45분 걸리던 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플로우대로 어떤 액티비티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십 초 내에 관련된 이제 어떤 이메일을 탐지하고 좋지 않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30에서 60초라고 나와 있고 이제 사람의 검토 시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수준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모두 다 오토메이션해서 100% 이메일을 지우는 것까지 100%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이 개입해서 뭐 이메일을 지우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검토 시간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1분 내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실제로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한 부분들에 대한 플로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팬텀 솔루션을 통해서 이걸 자동화해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떻게 팬텀 솔루션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작업으로 처리한 크게 논리적인 흐름은 한 7가지 단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처음에 이메일을 받아서 쿠쿠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수행한 후에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IP 평판 조회, URL 평판 조회를 수행하고 오픈 DNS 탈로스를 통해서 IP 평판 조회를 한 후에 이 2, 3, 4번의 값을 갖고 뭔가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7번 이제 이메일을 지우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죠. 이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솔루션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어쨌든 뭔가 이벤트를 받아야지 뭔가 플레이북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원천과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EWS for Exchange라고 하는 이런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플렁크에서 얘기하는 앱하고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한 10개 정도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서버에 있는 정보를 팬텀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뭐 무브시킨다든지 이러한 10개 정도의 액션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서버와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주기. 기본적으로 저희는 폴링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폴링을 하기 위한 인터벌 1분 단위로 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러한 설정들을 수행을 하시면 팬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메일 서버의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주기적으로 피싱으로 의심되는 이메일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저희 레포지터리로 저장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심 솔루션에 접속을 해서 관련된 노터블 이벤트라든지 오펜스를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팬텀은 원래 이제 스플렁크가 인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심이 스플렁크 ES이실 수도 있고 큐레이더, 아크사이트이실 수도 있는데 관련된 앱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심의 종류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은 실제 이메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관련 데이터를 팬텀으로 수집한 화면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메일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갖고 와서 키 밸류 형태대로 파싱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고, 밑에는 이제 관련된 컨텐츠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싱을 해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해당 이메일에 어떤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들도 모두 파싱해서 저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첨부된 파일, 어떤 특정 txt 파일이 있거든요. txt 파일에 대한 이름과 이 파일의 해시값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팬텀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키 밸류 형태대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플레이북을 만들 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외부 서비스와 연결을 이제 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는 이제 수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저희가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워크플로우를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플레이북을 만드는 부분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플레이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노터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엔드 두 개의 어떤 태스크가 있고요. 이 사이에 원하시는 플로우를 원하시는 형태대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메일 관련된 데이터를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액티비티를 계속 하나씩 만드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액션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만들어진 다른 플레이북을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링을 건다든지 아니면 뭔가 판단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인풋 값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8가지의 액티비티들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메일 데이터를 갖고 온 상태에서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호출을 해서 실제 이 이메일에 담겨 있는 데이터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쿠쿠 서비스라든지 맥스마인드 아니면 뭐 슬랙, 스플렁크, 바이러스 토탈 등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들과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수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서비스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 토탈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바이러스 토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개의 액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IP 평판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URL 평판 조회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액션, 이 데모 같은 경우는 IP 레피테이션을 호출할 것이고요. IP 레피테이션을 할 때는 어떤 특정 IP 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특정 IP 값은 저희가 아까 이제 이메일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 여러 가지 필드 데이터 중에 소스 어드레스를 갖고 호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매핑을 이제 수행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를 하나를 만드시면 실제 얘가 런타임에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를 호출해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갖고 온 후에는 저희가 뭔가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이메일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디시전 액티비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디시전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하면서 IP 레피테이션을 호출했을 때 나온 결과 값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IP가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을 변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접근을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P 레피테이션을 호출했을 때 결과 값들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된 애가 한 개 이상이라도 있다면 if else죠. if else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하나하나씩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액션 중에 팔로알토 이제 파이어월을 호출을 하면서 해당 IP를 블록하겠다라는 형태대로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P를 블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IP 값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메일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모두 다 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씩 셀렉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원하시는 플로우들을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하시면 실제 해당하는 노터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플레이북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면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있는 화면은 만약에 IP 레피테이션이 정상이다 하더라도 뭐 URL 관련된 평판 조회를 다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분기를 수행을 해서 이런 원하시는 플로우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엔드로 서로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UI상으로 디자인했던 이런 플로우들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원하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는 되게 간단하게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실제 피싱 이메일을 탐지하고 어떤 좋지 않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플로우는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예제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파일 레퓨테이션, URL 레퓨테이션, 도메인 레퓨테이션 이런 작업들을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동시에 수행한 후에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사람의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평판 조회를 수행한 후에 결과를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해서 메일을 지우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보안관제팀에서 미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대응 프로세스들을 시스템으로 도출화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팬텀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팬텀을 갖고 이제 사용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팬텀이 제공하고 있는 6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오토메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콜라보레이션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팬텀 솔루션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구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보안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뭔가 탐지한다거나 이런 솔루션은 아닙니다. 저희 제품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처리하시는 일들을 팬텀 솔루션이 제공하는 이런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보안 관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에 의미 있는 작업에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 팬텀 솔루션의 지향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나실 수가 있겠죠. 뭐 진급을 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퇴직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서 기존에 대응하던 보안 관제 수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면 사람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퀄리티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2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저희 솔루션의 지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메이션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던 이런 플레이북을 원하시는 형태대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50여 종의 프리빌트 되어 있는 플레이북을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보안 관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프리빌트 되어 있는 플레이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회사 내에 적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박스로 그린 것들이 모두 다 파이썬 코드로 변형이 돼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하시는 파이썬 코드를 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는 형태대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은 뭐 한 10몇 가지 앱만 말씀을 드렸는데 200개 정도의 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팔로알토, 시스코, IBM, 휴렛파커드, F5 등등등 200개 정도의 앱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팬텀이 자동화를 수행하면서 양방향으로 인터페이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앱이 있다라고 한다면 SDK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DK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면 팬텀 솔루션에서 해당 SDK를 호출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산 장비들과 서로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00가지 앱을 모두 다 이제 스플렁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연계되는 장비들의 버전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고객께서는 안심하고 해당 앱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보안 관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팀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수행을 하시면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팬텀 UI에서 제공하는 이제 커멘트를 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뭐 기본적인 기능이긴 합니다만 이제 커멘트를 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처리를 하면서 뭔가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봐라 라는 것들을 팀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관리는 어쨌든 저희가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을 심 솔루션에 한번 모은 후에 거기서 이제 걸러진 노터블 이벤트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벤트를 갖고 오는데 그냥 단순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 기반으로 이벤트를 갖고 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터블 이벤트도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레이북을 갖고 뭔가 우리가 주어진 절차대로 처리를 자동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개입될 경우에는 어떤 미리 알려져 있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사고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케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뭔가 이제 조사하고 뭔가 분석하고 처리하고 리커버리하는 이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미리 정의를 해놓고 각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 개입돼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짜여진 절차대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리포팅하고 매트릭인데요. 현재 팬텀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주요 이벤트의 건수가 몇 건인지, 혹은 실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플레이북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포팅과 매트릭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팬텀 솔루션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전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팬텀 솔루션은 이제 스플렁크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버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제 상단에 보이는 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의 액션을 수행하실 수 있는 제약은 있지만, 요거를 갖고 이제 어떤 지금 보안 관제하는 업무의 일부 영역을 자동화해서 처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제품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세션 끝나고 밖에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뒤에서 듣고 있는데 힘드네요. 듣는 것도.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좀 맞춰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새로운 솔루션, 저희가 인수한 솔루션이나 이제 새로운 기능들,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있던 솔루션에 이제 펑션이 이제 들어간 것들, 새로운 기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보안 그 솔루션의 그 분석 기능들, 분석 컨텐츠가 이제 보안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좀 스플렁크 내부적으로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ES의 업데이트 기능하고 UBA 업데이트 기능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S 업데이트 기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ES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보안 관제 업무를 하실 때 SIEM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UBA 솔루션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최근의 버전이 ES가 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몇 개월 돼서 이미 ES의 여러 기능들을 쓰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5.2에서 3가지 기능이 크게 이제 핵심으로 좀 추가 개발 또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벤트 시퀀싱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유즈 케이스 라이브러리, 세 번째가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워크벤치입니다. 하나씩 잠깐 알아보면요. 첫 번째 이벤트 시퀀싱은 그 보안 관제할 때 상관 분석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이 이제 경보가 발생을 하잖아요. 트리거가 돼서 딱 알려주면 그 룰을 보고 관제위원들이 분석 업무들을 시작하는데 그 트리거 되는 경보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엮는다든지 전후관계를 논리적으로 엮어서 좀 정확도가 높은 경보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1번부터 6개의 경보가 뜰 텐데 그 경보들 간에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전이되는 과정들을 뭐 첫 번째 경보의 출발지 IP가 소스 IP가 뭐 두 번째 경보의 목적지 IP하고 동일하다든지 이제 그런 연관관계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정탐률을 좀 더 높여보자 이제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노터블 이벤트 6개, 7개 이런 경보들을 서로 엮어서 만들면은 개개별로 하나하나가 다 경보인데 사실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 보고 있으면 하나가 더 뜨는 거잖아요. 개별 경보들이 하나씩 뜨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별 경보들은 따로 이렇게 트리거가 돼서 알람이 안 나오고 그 리스크 점수 스플렁크 내부적으로 이렇게 트리거 할 때 알람은 안 알려주고 걔 점수만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의 그 노터블 이벤트 경보를 이렇게 시퀀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를 통해서 관제 업무 하실 때 인시던트 리뷰 화면을 보시고 경보를 그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얘는 이벤트 시퀀싱 뷰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벤트 그 기존의 인시던트 리뷰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그 지금 이제 잠깐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총 6개의 경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보들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화면은 있는데 집중이 안 되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잘 보이시죠? 제 화면에서는 저 끝에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끝에 아이콘 창이 나와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면 시작이라는 부분이 이제 1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고 옆에 검색이 있죠. 그러면 거기를 누르면 기존에 설정했던 상관분석 룰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룰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상태에 여러 필드 값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뭔가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면 이거의 출발지는 뭐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그 이메일 첨부 파일 이상한 그 첨부 파일을 받은 거를 트리거하라는 경보인데 거기에 첨부 파일이라든지 소스 유저 이런 거를 이제 마치 변수처럼 이제 받고 뒤로 이제 트랜지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경보가 뜹니다. 이번 설정은 PC에서 뭔가 평상시에 안 뜨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뜬다. 그러면은 노터블 경보를 띄워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연관관계는 첨부 파일에 된 첨부 파일 이름하고 PC에서 평상시 안 뜨는 수행된 프로세스 이름이 뭐 동일할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필드의 값을 조건을 주어서 서로 이제 연관지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 부분에 설정하는 부분에 그 오더링 부분에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마지막 번 사이에 있는 이벤트들 간에 순차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순서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라도 그게 다 뜨면 그 다음으로 갈지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번, 뭐 2번, 3번, 뭐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만족을 하면 저 이제 우측에 있는 그 화면에 이제 실제 노터블로 뜨는 내용들을 그쪽에 설정하는 거죠. 경보 이름하고 설명, 그다음에 실제 화면에 보여줄 그 필드 이름들 그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ES 화면 위에 저 윗부분에 시퀀스 어널리시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경보가 뜹니다. 그러면 아까
총 한 6개 정도 경보가 있었는데 지금 밑에 트랜지션 보시면 시작 있고 두 번째 뭐 ESCU 해서 어떤 경보 이름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END 경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다 뜬 건 아니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경보가 뜨고 이제 밑에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보가 뜨는 거를 그 주기를 둬서 뭐 한 30분 아니면 뭐 며칠 그 안에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게 뜨면 이제 이 알람이 맞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상태 값들에는 아까 그 설정했던 변수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이벤트 시퀀싱이라는 기능이 이제 새로 이 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존의 스플렁크 검색 SPL 가지고도 조인을 건다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UI에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기능은 사실은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스플렁크의 그 ES의 기능 중에 룰을 자동으로 상관분석 룰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ES 컨텐츠 업데이트라는 기능이거든, 그 앱이거든요. 그 안에는 SPL들이 있어서 그 룰들이 있는데 그 룰들이 지금 요 스플렁크 ES 안에서 함께 이네이블, 디세이블 시키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56이라는 숫자가 있고 뭐 옆에 버전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저희 스플렁크 안에 그 보안 분석하는 조직이 있어서 룰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룰을 개별로 하나씩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보안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악성 코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큐리티 어떤 캠페인이 있다든지 할 때 그 스토리를 탐지하기 위한 룰들을 여러 개 엮어가지고 그거를 어널리틱 스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제공을 합니다. 그게 56개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사용자는 그 유형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뭐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가 유즈 케이스가 뭐 클라우드 시큐리티 해서 뭐 AWS와 관련된 그 분석 스토리들 저 안에는 그 검색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여러 개의 그 탐지 룰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샘플로 그냥 하나만 캡처를 좀 떠봤는데요. 그 뭐 이모텟 마레어라고 해서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뭐 금융 분야에 뭐 트로이잔 마레어가 있어서 그 PC 같은데 이렇게 스팸 메일 같은 걸로 와가지고 PC 감염시킨 다음에 금융 정보를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디도스를 한다든지 이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제가 뭐 US 서트 캡처해서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올해 6월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뜨니까 이게 TA라고 해서 테크니컬 얼럿 형태로 이렇게 노티스 이렇게 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뭔가 공격이 오면 이런 식으로 스플렁크 내부적으로도 요거와 관련된 룰들을 이렇게 스토리에 맞게 룰들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룰들이 그 옆에 보시면 뭐 색깔로 있는 거 보면 뭐 킬체인의 어떤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뭐 어택 그 프레임워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마 보안 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특히 어택 같은 경우들은 뭐 이렇게 익스플로이트 전 단계냐 후 단계냐인데 이제 익스플로이트 후 단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런 스토리들을 좀 분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그럼 어떤 탐지 룰들이 들어가 있냐 보시면 그 위에 화면이 조금 위에가 잘려가지고 실제는 잘 안 나오는데요. 탐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좌측에 있는 내용들은 다 경보입니다. 하나하나가 상황 분석 경보. 그래서 탐지하기 위한 디텍션 경보들이고요. 그 중에 저 여러 개 중에 뭐 몇 개가 만약에 걸려서 나온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겠죠. 확률은 더 높을 겁니다. 그럼 그 외에도 분석하기 위한 경보들, 그 다음에 뭐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 검색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그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건데 왜 얘기하냐? 뭐 이미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요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자가 에디트를 하거나 사용자가 추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점이 들어가면서 우리 조직에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넘어갔네요. 우리 조직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아니면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좀 변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사고 조사, 인베스티게이션의 기능인데요. 그거에 그 워크벤치라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라는 말을 뭐 이렇게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작업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 조사하는 분석 요원들이 뭔가 경보가 하나 트리거가 딱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어아이 장비에서 뭔가 뭐 마레오 콜백으로 해서 뭐 MD5 해시든 뭐 URL이든 이런 게 나오면 그것들을 우리 APC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분석해 본다든지 리버싱 랩의 장비에는 뭐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론 스플렁크에서 검색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가서 해보셔도 되는데 이제 귀찮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 유형별로 이렇게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경보 뜬 것 중에 해시가 있는데 이 해시가 되게 의심스럽다. 이 해시가 다른 데 있는데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좌측에 그 아티팩트를 등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시를 등록해서 검색을 해보고 계속 드릴다운해서 추적해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뒤에 있다가 지쳐가지고 빨리 하려고 저도 말을 빨리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한 것 같습니다. UBA 부분은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BA는 사실 많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활용을 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UBA라는 제품을 사실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좋긴 할 텐데 업데이트 기능을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기존에는 어땠었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에서 보면 UBA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저 비헤이비어, 유저 앤 엔티티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 그래서 뭐 시장에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받아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를 잡는 이제 그런 제품들. 근데 스플렁크의 UBA는 트래픽뿐 아니라 이제 사용자 정보, 로그들을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화벽 로그나 프락시 로그, AD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이상한 거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머신러닝에 우리 계속 얘기하는 기능이 사용자가 손 안 대도 된다. 얘는 그냥 이렇게 설치해놓고 로그만 넣어주면 뭐 기본적으로 몇 주 학습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탐지를 한다. 근데 진짜로 자동으로 탐지를 하죠. 많이 잡고 잘 잡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탐이 좀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서두를 설명한 이유는 그런 거를 UBA가 버전이 4.2인데 그런 점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사용자가 커스텀 유즈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델을 그러니까 마치 상관분석 룰처럼 그런 거를 이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추가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 기능이 이제 두 가지고요. 그러면 스플렁크 UBA는 어떻게 동작하는데 뭘 추가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스플렁크가 내부적으로 이상한 위협을 탐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노말리라는 이상한 것들, 이상치를 잡고 두 번째는 그 이상치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그 위협, 스렛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앞쪽에 있는 그 아이콘, 하늘색 아이콘이 이제 그 어노말리를 잡는 모델들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게 아까 스렛, 위협을 잡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한 거가 그거를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기능 말씀이고요. 그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냐, 이제 SDK를 제공을 해서 우리 조직에 맞게, 야 우리는 데이터 소스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모델들을 사용자가 넣을 수 있다라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넣을 수 있냐? 그 UBA라는 제품이 스플렁크 이제 UBA도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인수를 했고 얘는 내부적으로는 그 하둡 기반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렁크가 로그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 UBA한테 그대로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UBA가 지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잡는데 그 모델들하고 그 이상하다 이렇게 잡는 것들이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둡 기반의 그 머신러닝들이 대부분 보시면 여기 써 있듯이 그 스칼라나 자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용자가 만든 스칼라나 자바 코드하고 그다음에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여기 SBT라고 되어 있는 어떤 오픈 소스 빌드 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서 그거를 이제 스플렁크 UBA에다가 집어 넣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스팍이나 자바 코드에 좀 어느 정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하신다면은 그 메뉴에 이렇게 임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면 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어카운트 락아웃처럼 뭐 샘플로 이렇게 그 룰이 들어가듯이 사용자가 탐지하는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DK를 다운 받으시면 그 안에 이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UBA에도 개입을 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4.2 버전에 이제 새로운 다양한 모델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제가 아까 하둡 기반의 제품을 저희가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픈 소스 안에서도 뭐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지에 보시면 뭐 다커라든지 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탐지, 그 사용자가 룰을 마치 그 모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부가 다커 기반의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런 다커 같은 컨테이너들을 이제 또 양이 많아지면 꼭 관리해야 되니까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그 내부가 이제 아키텍처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게 그 이상하다라고 탐지를 하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 원본 데이터들은 스플렁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연계가 잘 안 돼 있었는데 뭐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스플렁크에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예전에는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야 도대체 이 안에 모델이 뭐가 들어있고 뭘 탐지한다는 거냐, 우리 데이터는 이런 건데 뭘 잡을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은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고 중간에는 이상하다, 어노말리를 잡을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하늘색으로 돼 있는 어떤 위협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러면 야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모델을 태워가지고 이상치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아키텍처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그 서치헤드를 통해서 스플렁크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스플렁크 자체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도 만약에 많으면 성능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카프카 커넥터라는 걸 둬서 저기 인덱스에서 바로 UBA한테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피드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아까 뭐 UBA는 블랙박스다,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사용자가 피드백을 넣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샘플을 하나 잠깐 보시면 지금 얘가 이제 이상하다라는 거를 잡는 머신러닝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목 잠깐 보시면 서스피셔스한 도메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도메인으로 통신이 일어나는 거를 잡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학습해서 잡을 때는 지금 여러 그 피처가 되는 값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뭐 중간에 뭐
어떤 타이밍 피처들, 듀레이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레퍼러 또는 URI, 뭐 유저 에이전트 각각의 필드 값들을 얘가 어노말리를 잡기 위한 피처로 선정해서 잡는데 그거에 대한 웨이트 값을 사용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튜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UBA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그 우리 조직에 맞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튜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ES나 UBA 설명 들으신 고객도 계시고 ES 활용하시는 고객도 계셔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거나 그 하단 부분 다른 기능도 다 아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된 기능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